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시그마에서 나온 시그마 FP라는 카메라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게 생겼는데 과연 이거보다 이쁜 카메라가 몇 개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디자인 하나는 이쁘게 잘 뺐어요. 보통 이제 렌즈를 고를 때 우리가 그 성능, 가성비, 휴대성 이런 걸로 우리가 고르잖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이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렌즈를 고를 때 이 카메라와 어울리는 렌즈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로 카메라의 디자인이 이쁘긴 합니다. 일단 뭐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부담 없는 이런 무게 그리고 크기. 렌즈는 45mm 2.8 렌즈를 빌려주셨거든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립을 장착할 수 있어요. 네, 오늘같이 이제 저는 이제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립을 저는 장착을 할 거고, 그립을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장착하고 안 하고 손에 잡히는 느낌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립감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시그마 FP 같은 경우는 파츠를 장착할 수 있어요. 외장 플래시를 달 수 있는 액세서리를 장착하든지 이것처럼 그립을 장착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파츠를 조합을 해가지고 쓸 수 있죠. 뭐 귀찮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단점이 아니라고 보는 게,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촬영 전날 뭔가를 준비를 하죠. 렌즈를 닦거나 필요한 준비물, 외장 플래시를 가져갈지 말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루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합체를 했다 분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컨트라스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컨트라스트는 그 AF 속도가 예전에 D750, D850, 뭐 캐논의 OD마크3 이런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이 보여주는 상당히 굼뜬 AF 속도, 막 버벅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원활한 컨트라스트 AF를 보여줍니다.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상당히 원활한 AF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진 찍는 데는 문제가 될 게 단 1도 없다는 점입니다. 단 이제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는 AFS라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동체 추적기는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 쓰는 AF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스피디한 그런 카메라들 있죠. 그런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계식 셔터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로 의존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식 셔터가 가지고 있는 뭐 젤로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점들을 고스란히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스피드를 보여주는 그런 뭐 스포츠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차량에는 다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영도 깡깡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찍을 거리가 넘쳐 흐르는 곳인데 의외로 출사 나오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호회 다니라든지 아는 분들, 아니면 혼자라도 한번 나와서 사진을 좀 찍어 보시면은 한 3시간, 4시간은 진짜 후딱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찍을 거리가 넘쳐 흐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진은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320분의 1초. 제가 ISO 감도를 조금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한 손으로 이거 좀 모든 것을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감도를 조금 올려놓고 세팅을 합니다. 촬영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LCD의 그런 명료도라 그러죠.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아무래도 LCD로 찍는 카메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찍으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 나쁘지 않죠. 보신 것처럼 이제 LCD 화질은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CD가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자세에서 촬영을 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안고 있다. 그리고 셀프 영상 찍을 때도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좀 찍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셔터음 같은 경우는 방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셔터음이 약간 전자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라이카 M9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안에 필름이 감기는 사운드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을 딱 찍고 나서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사진을 또 찍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 감성이 상당히 넘치는 그런 카메라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정말 감성적이지만 셔터를 눌렀을 때 셔터음 자체가 약간 2%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 후속 버전이 나올 때 사운드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포지션으로 자꾸 나왔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스피드한 카메라들에 비해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목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도 찍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가 45mm 2.8이거든요. 그래서 45mm 2.8이 보여주는 배경 흐림, 요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 최소 촬영 거리 붙어서 배경 흐림이 이만큼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고, 이런 게 딱 좋죠.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경 흐림이 이렇게 찍었어요. 찍으니까 이 정도의 그런 배경 흐림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망치 소리, 뭐 공구, 쇳깎는 소리 이런 게 좀 많이 들리긴 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뭐 배를 수리하는 그런 곳이 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최소 촬영 거리, 최소 촬영 거리까지 이렇게 붙어서 이게 몇 cm까지 붙을 수 있지? 이 정도까지 붙을 수 있네요. 최소 촬영 거리로 내려간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리뷰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 렌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50mm를 저는 주력으로 쓰죠. 그런데 45mm 뭔가 5mm 빠지는데 왠지 모르게 좀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렌즈 왜곡, 사실 뭐 정확한 그런 차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왜곡이 잘 보일 수도, 왜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장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셔터 같은데 가서 보면은 눈으로 그리고 LCD로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봤을 때 왜곡은 상당히 괜찮네요. 사실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렌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곡은 일단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AF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 조리기 링도 일단 탑재를 하고 있고, 카메라 리뷰하러 와가지고 계속 렌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빌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는 약간 보입니다. 이게 렌즈 가격도 있고 크기도 크기이다 보니까 좀 안에 많은 것을 좀 넣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색수차까지는 완벽하게 잡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 가격이 얼마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싼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감도 노이즈 한번 볼까요? 지금 상당히 저 안에 진짜 어둡거든요, 저기 안에는. 그래서 요거를 감도를 좀 올려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감도는 1250, 조리기 2.8, 80분의 1초.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웨딩 스냅 찍으면 조리기에 1.8, 2.0으로 했을 때 샷 ISO 감도가 보통 800에서 12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웨딩 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었던 걸 기억을 더듬어서 좀 해보면 그런 건데,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을 때 1250으로 찍었을 때 노이즈가 대략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기서 뭐 4000, 2000 막 이렇게 쭉쭉 올리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ISO 감도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야간에만 집중적으로 찍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면 조류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셔터 스피드를 상당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도를 많이 올리긴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른 움직임을 대응하는 카메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나머지 사진은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진을 오랫동안 이렇게 찍어보니까 내가 찍는 스타일의 그런 사진만 찍게 돼요. 풍경 사진은 풍경 사진을 주력으로 찍게 되고, 인물 사진 주력으로 찍게 되고, 보통 이제 스포츠 사진이나 조류 사진 이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 특화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세팅이 된 장비와 렌즈들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에서 나왔던 부분, 뭐 AFC에서 추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뭐 전자식 셔터에 한계가 있다,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카메라를 선택할 때는 그런 사진을 찍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진을 찍지 않을까? 한 번은 그런 사진 찍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리뷰용으로 스포츠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찍지, 제가 의도적으로 막 카메라를 들고 스포츠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유가 내가 즐겨 찍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 말고 다른 카메라 선택할 때도 좀 그런 기준을 두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참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네요. 이 골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들고 다녀도 요즘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뭐 70, 200 그런 것을 장착하고 돌아다니면은 다 쳐다봐요. 진짜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작거든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스며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컬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하단에 있죠. 컬러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비비드, 뭐 내추럴, 포트레이트 하면서 사진을 찍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JPG 촬영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컬러 톤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 톤의 강도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서 맞춰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서 뭐 개인적이 아니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FP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TNO,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TNO로 두고 이제 이렇게 좀 찍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뭐 이렇게 골목 사진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서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흑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흑백 같은 경우가 연조와 경조 흑백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흑백 컬러 모드가 경조 흑백을 선호를 하시죠. 그래서 얘도 경조 흑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노톤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컬러에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밝기를 좀 조절하고 톤이라는 게 있는데 톤을 눌러가지고 조절해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거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섀도우를 최대로 내리고 하이라이트를 최대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경조 흑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예전에 DSLR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처럼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신경 써서 찍는 건 아니고요. 얘가 45mm 렌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100분의 1초 정도, 그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이럴 줄 알았으면 렌즈를 하나 더 빌릴 걸 그랬어요. 45mm 하나만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만 있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뭐 참새라든지 여기 이제 갈매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찍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렌즈 초점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조금 힘드네요. 렌즈를 하나 더 빌렸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배터리가 지금 보시면은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의 컷수는 대략 그냥 뭐 일부러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전원은 계속 켜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평기에 켜놨고요. 계속 이렇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컷수는 한 150장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찍는 스타일대로 좀 인물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서 배터리 한 2개 정도는 더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 그리고 배터리 소비 효율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위안 아닌 위란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가격이 그나마 좀 저렴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하는 도중에 차에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위안이 아닌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사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초당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상당히 연사 속도는 빠르네요. 지금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연사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연사 지속 능력 현재 로우와 JPG를 동시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지속 능력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어떻게 찍냐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두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메모리 카드는 UHS-2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빠른 이미지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죠. 기계식 셔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배터리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측 손 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실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DSLR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우측 손 떨림 보정 기능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없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좀 더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제 알려진 대로 단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디자인이 일단 상당히 이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뭔가 모르게 상당히 감성적이 되고, 뭔가 모르게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 한 장 더 찍고 싶게 만들어주는, 항상 내가 가지고 나가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근데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총 5대가 있거든요. 이거 빼고, 이건 제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그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일을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의무감을 가지고 좀 찍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일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 작품 활동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카메라가 작고 가볍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전혀 저렴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이죠.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확실히 이때까지 그 사용했던 카메라들과는 많이 좀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는데 기준을 좀 잡으신다면 카메라를 선택하셔도 나쁜 선택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